당신과 당신이 누릴 수 있는 멋진 삶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오직 두려움뿐이다. 그러나 이 책을 다 읽고 나면 그 두려움은 흔적도 없이 자취를 감출 것이다. 당신에게 들려줄 좋은 소식은 인생을 100번 산다 해도 다 쓰지 못할 만큼 재능과 성공, 성취, 번영을 이룰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이 이미 당신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어린 시절 부모의 파괴적인 비판, 애정 결핍, 잘못된 교육 방식 때문에 낮은 자존감, 미약한 자신감, 열등감을 지니고 성장합니다. 성인이 되어서 겉으로는 성공을 쟁취하려 치열하게 노력하지만 속으로는 낮은 자존감 때문에 시름시름 앓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책을 읽고 나면 7가지 영역에서 자신감 연습이 되어서 그동안 마음속 뒷자리에 묻어두었던 많은 꿈들을 실행하려고 전력 투구할 것입니다. 첫 번째, 현실에 타협하지 않고 자기 신념대로 사는 연습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생각이 만들어낸 존재다. 당신이 하는 생각이 당신의 성격과 인격을 만든다. 지금 당신의 모습은 지난 몇 달, 몇 년 동안 당신이 자기 마음에 허용한 생각들이 빚어낸 결과물인 셈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이 하는 생각을 토대로 당신의 미래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것이 삶의 피할 수 없는 본질이다. 삶의 모든 것은 안에서 밖으로 작용한다.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친절하고 유쾌한 사람이 일상에서 끊임없이 문제에 부딪히는 경우를 종종 본다. 그럴 때 우리는 그렇게 좋은 사람에게 왜 자꾸 안 좋은 일이 일어날까 하는 의구심을 갖는다. 그러나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하나 있다. 바로 누군가가 자기 삶에서 경험하는 일은 다른 사람은 모르는 그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어떤 것과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것이다.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단 하나의 가치, 당신이 추구할 가치는 다른 누구도 아닌 당신 자신이 결정해야 한다. 자기 삶의 모든 영역을 그 가치와 일치시키며 살아가지 않는다면, 즉 편리할 때는 지키고 그렇지 않을 때는 저버린다면 그 가치를 택했다고 말할 수 없다. 적당히 진실하기란 불가능하다. 완전히 진실하지 않다면 그 진실성은 아무것도 아니다. 가치들을 결정했다면 이제 그 가치들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가치의 우선순위는 당신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삶을 살기 원하는지 판단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다. 가치를 선택하고 우선순위를 정하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보다 현명한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는 정신적, 감정적 체계가 만들어진다. 많은 사람이 첫 번째 자신이 믿는 신, 두 번째 가족, 세 번째 건강, 네 번째 직업, 다섯 번째 성공 등으로 가치의 순서를 결정한다. 가치의 순서를 정하는 것은 결정적인 순간이 올 때 항상 우선순위의 가치를 선택하겠다고 스스로에게 선언하는 것과도 같다. 당신의 행동이 당신을 말해준다. 당신이 추구하는 가치는 오직 행동, 즉 당신이 무엇을 하는가로 표현된다. 당신이 진심으로 믿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한가?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서 당신의 행동을 관찰해보라. 특정한 상황에서 취하는 행동은 어떤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지 알 수 있다. 자신이 택한 높은 가치와 일치하는 행동을 할 때 당신은 뿌듯함과 자신감을 느낀다. 그러나 상당한 희생이 따르고 고통스러운 일이라 당신이 택한 가치를 포기할 때는 불안, 열등감, 죄의식을 느낀다. 당연히 자신감도 곤두박질 친다. 특히 어려운 상황에서 선천적인 성향에 저항하고 옳고 진실하며 자신이 정한 최고의 가치와 일치하는 행동을 할 때 정신적인 마찰이 일어난다. 그 결과 그 가치는 당신의 인격이 된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 자신을 굳게 믿고 당신이 정한 가치와 일치하는 삶을 살아라. 당신이 정한 가치와 일치하는 삶을 사는 것이 행복, 조화, 평안, 견고한 자신감을 얻는 비결이다. 이것이 이 첫 번째 장의 결론이자 핵심이다. 두 번째, 원하는 꿈을 현실로 만드는 연습입니다. 당신의 일상이 지루하게 느껴지는 이유,
두려움은 인류의 가장 큰 적이자 자신감의 가장 큰 적이다. 다른 어떤 요인보다 당신의 발전을 방해하는 것이 바로 두려움이다. 두려움은 당신의 무의식을 파고들어 가장 좁은 의도와 가장 큰 열망을 약화시키고 방해한다. 자신감의 가장 큰 적이 두려움이라면 성취의 가장 큰 적은 안전지대이다. 심리학은 모든 사람에게는 편안하고 쉽고 도전이 없는 영역으로 들어가 그곳에 머무르려는 본성이 있다고 말한다. 사람들은 안전지대에 들어가면 더 이상 노력하지 않는다. 안전지대에서 벗어난 상황, 이를테면 인간관계의 와해나 실직 같은 상황에 처하면 인간의 본성은 비슷한 유형의 사람을 만나거나 비슷한 종류의 일을 하면서 안전지대를 만들려고 한다. 안전지대의 비극은 빠른 속도로 자기 만족에 빠져버리게 만들고 자기 만족은 결국 지루함을 느끼게 만든다. 삶은 더 이상 흥미진진한 모험이 아니라 지루함의 반복이 된다. 그런데 사람들은 직감적으로 자신이 놀라운 능력을 지닌 채로 이 세상에 태어났고 지금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안다. 당신도 그 사실을 안다. 비현실적인 목표는 없다. 비현실적인 일정이 있을 뿐이다. 당신에게 어떤 제한도 없고 당신이 적는 것을 모두 성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목표를 적어보라. 목표를 적는 행동은 온 우주가 당신을 돕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고 모든 정신 법칙이 당신을 지지하도록 만든다. 매일 노트에 목표를 쓸 때마다 그 목표는 더 명확하고 강력해진다. 목표 자체에 힘이 생긴다. 목표를 적는 연습을 통해 목표는 잠재의식에 더 깊이 각인된다. 이로써 우리는 목표를 성취하는 방향으로 거침없이 어느 것에도 굴복하지 않고 나아가게 된다. 세 번째, 나만의 필드를 찾아 전력 질주하는 연습입니다. 당신에게 없는 기술 하나가 발목을 잡는다. 자신에게 맞는 일을 택하려면 철저한 자기 분석이 뒷받침되어야 하듯 어느 분야에서 정상에 오르려면 자신의 역량을 분석해야 한다. 모든 직업에는 성공과 실패를 판가름하는 5, 7가지 핵심 기술이 있다. 어떤 사람이 하는 일에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대부분 핵심 결과 영역이나 핵심 기술 중 한 가지 이상이 취약하기 때문이다. 어떤 분야에서든 성공하려면 그 분야에 필요한 핵심 기술을 빠짐없이 갖추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당신의 가장 취약한 기술이 당신이 얼마나 성공할 수 있을지를 결정짓는다는 점이다. 7가지 핵심 결과 영역 중에 6가지가 뛰어난다 한들 나머지 하나가 취약하다면 그 약점이 수년간 당신의 발전을 가로막을 수 있다. 일찍이 정상에 올라간 최고 경영자들을 보면 그들은 모두 자기 단계에서 스스로 자신이 개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술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습관이 있었다. 그들은 한 가지 핵심 기술을 개발한 뒤 자기 발전에 도움이 되는 또 다른 기술을 찾아 나섰다. 나를 제한하는 기술은 무엇인가? 내가 직업적으로 성공하고 발전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일들 중에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일과 하고 있지 않은 일은 무엇인가? 라고 자문해보라. 이것은 당신이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질문이다. 당신이 일을 할 때 겪는 애로사항은 무엇인가? 당신이 원하는 곳으로 가는 것을 제한하거나 방해하는 요소는 무엇인가? 때로는 당신을 제한하는 한 가지 기술을 배우고 터득하는 데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당신의 경력 전체를 일정 궤도에 올려놓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탁월하게 일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오늘 결단하라. 그것을 목표로 정하여 계획을 적어보라.